세월호 참사 이후 대중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공공성 강화가 사회적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 과로 운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 공영제, 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올해 노사정위원회 논의에서도 특례업종 근로시간 규제, 운수업 비정규직 사용 제한 같은 안전대책이 깊이 있게 검토됐다. 또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기사 폭행 사범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이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태다. 이는 연맹이 오랜 시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책 활동을 전개해온 성과물이기도 하다. 연맹은 폭력과 비정규직이 없는 안전한 버스, 조합원과 국민이 웃는 행복한 버스를 만들기 위해 지난 한 해 쉼없이 달려왔다. 문이 열리자마자 버스에 올라타더니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릅니다.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뺨을 때리고 머리를 쥐고 흔듭니다. 현행법상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여 동안 버스와 택시기사를 폭행한 14,000여 명 가운데 가중처벌을 받아 구속된 사람은 100명, 전체의 1%가 채 안 됩니다. 사법당국이 특가법상 운행 중이라는 의미를 버스나 택시가 움직이는 주행 중으로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승하차를 위해 정차했을 경우에도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연맹은 특가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년여간 법률, 의료, 교통안전 전문가들과의 대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해 11월 말 법률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전한 버스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회적 요구에 국회도 빠르게 법률을 검토하여 지난 5월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만 앞둔 상태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맹은 일선 사법당국을 상대로 특가법에 의한 폭행사건 처리를 촉구하고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한 대중교통, 버스 안전, 행복한 일터는 근로시간 단축에서 시작된다. 연맹은 지난해 산하 조직의 근로시간 실태 파악을 위해 배차표, 근무일수 집계, 운행일지 작성 등의 방법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버스 운수업 근로시간 규제 범위를 주간 56시간으로 확정하여 정부와 국회에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한 버스를 위해서는 운전시간 규제만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다. 지난해 6월 광주 지역 버스 노조는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8일간의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운전기사 10명 중 4명이 강제운전과 고용불안의 굴레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버스 운수업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새로 당선된 광주시장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TF팀을 구성한 상태다. 연맹 또한 올해 초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버스 운전기사가 빠진 점을 강력히 규탄했으며 유근중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만나 비정규직 사용 제한 업종에 버스 운수업 포함을 강력히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듯이 비정규직은 불안한 고용과 저임금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탄임이 밝혀졌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비정규직 없는 버스 현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입석금지 대책의 일환으로 입석 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4차례가 넘으면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현실을 외면한 채 버스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부 대책에 연맹은 전면적인 승무 거부 입장을 전달하며 관련 조항을 삭제시켰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공약한 버스 공영제,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라는 공공성 강화 대책과는 동떨어진 무능한 행정이다. 대구시의 일방적인 감차 정책도 버스 노동자들의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대구시 버스 노조는 2차례에 걸쳐 감차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연맹은 이와 함께 지난해 말로 폐지되는 버스 재정 지원금을 유지시키는 등 조합원들의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 제도 개선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길수록 또 노동 강도가 셀수록 뇌출혈 위험이 장시간 운전이 올라간다는 과로, 연구 결과가 피로운전의 나왔습니다. 원인임은 명확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장시간 버스 운전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를 의학적으로 측정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연맹은 한국노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함께 장시간 운전에 따른 신체 변화를 의학적으로 측정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약품 검사, 혈압 측정, 신체활동 측정과 면접조사, 설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를 측정하여 장시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이를 근거로 운전시간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제 복수노조하에서 조직 경쟁도 거짓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근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명실상부한 지역노조의 구축에 더욱더 매진하야만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의 확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금지, 배차 운행시간 현실화 등은 공공성 강화에 필수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맹은 정부의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노동관계법 개혁에 맞서고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 버스 공공성 강화라는 현안 문제를 쟁취하기 위해 단위노조 대표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대표자 간부들은 연맹과 지역노조를 중심으로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조직, 정책 담당자 워크숍, 근로시간 분쟁 예방을 위한 대표자 간부 교육 등을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별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법률 분쟁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대표자, 간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 환경이 끝없는 늪속에 빠져들며 많은 이들이 혼란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준비된 자들에게는 기회다. 교육과 소통으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조직의 힘을 키우는 한편 폭넓은 정책 활동을 통해 내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면 미래의 주인공은 우리가 될 것이다. 반백년을 넘어 자랑찬 자동차 노련 100년의 역사는 동지들이 주인공이다. 모든 것을 품어안는 바다와 같은 품성으로 명실상부한 지역노조 건설과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8만 조합원들의 희망이 되고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나가자.